안녕하세요, 잼쌤입니다. 오늘은 나무 그림 심리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 학생들한테 해보고 맞춰본 결과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림 테스트 결과를 100% 신뢰할 필요 없고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볼게요. 나무 그림 테스트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먼저 뿌리입니다. 뿌리. 지금 뿌리를 보면은 이 땅 속으로 뿌리를 이렇게 그린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그리고요. 이럴 경우에는 현실 검증 능력이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현실 검증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심리학 또는 정신 분석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본인의 생각 또는 상상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생각하거나 상상이 현실과는 다르잖아요. 왜 어릴 때 장롱 속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두운 곳에. 그래서 혼자 자면 무섭고. 하지만 현실에는 거기에 괴물이 있지 않죠. 근데 이 현실 검증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장롱 속에 진짜 괴물이 있다고 믿고 현실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대부분 현실 검증 능력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무서워가지고 인형들 막 침대에 로봇들 세워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현실 검증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1학년 친구가 그린 그림인데 뿌리를 이렇게 그렸죠. 아직 저학년 땐 괜찮아요. 많은 학생들이 뿌리를 많이 그립니다. 이 그림은요, 뿌리가 보면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땅 밖에 있는 뿌리들을 이렇게 좀 그렸어요. 땅 속에 있는 뿌리를 투명하게 그린 경우는 아까 현실 검증 능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땅 밖에 그린 뿌리는요, 불안정한 감정을 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옹이도 그렸죠. 옹이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나중에 한번 할게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4학년 친구가 그린 그림인데 뿌리도 없는데 땅도 없어요. 그냥 나무가 공중에 붕 떠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지면이 없는 나무를 그린 경우에도 약간 학생이 우울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기둥 그림을 1학년, 4학년 그리고 5학년 친구들한테 그려보라고 했더니 없던 이제 분석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린 친구들은 없었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이런 거. 이렇게 나무에 그루터기만 그린 친구들 있죠. 이런 그림은 실제 예시 작품에 없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은 뭔가 억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사고에 방해가 좀 있을 그런 확률이 높은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그릴 때 이렇게 쐐기 모양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그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단순하고요, 전체에 대한 넓은 시야나 이해력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기둥이 좀 얇아요. 많이 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좀 얇은 편에 속하는 그림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거나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일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자존감이 좀 약한 친구들이 기둥이 좀 얇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에서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기둥의 두께를 봐야 되는데, 아까 얇은 두께랑 이건 상당히 두껍죠. 이런 경우에는 자아가 강해요. 자존감이 좀 강할 수 있는 친구의 그림이고요. 근데 옹이를 이렇게 그렸어요. 옹이를 지금 6개나 그렸죠. 이 옹이가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심리 분석학에서는 어떤 성장 과정 동안 경험한 심리적인 상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뿌리 쪽일수록 어린 나이라고 해요. 어린 나이부터 꾸준히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이제 옹이인데요, 옹이가 있죠. 이 옹이 안에 근데 동물이 들어있어요. 보통 다람쥐를 많이 그린다는데, 이거는 손상되고 좀 고갈된 자아의 힘을 좀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친구들이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상처를 보상받고 싶고 상처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나무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겨울, 가을, 여름, 봄인데 아마 가을이라 고개 숙인 이제 뭐 벼 이런 걸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계절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그림을 그릴 때 나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좀 외향적이고 생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침착성은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다음 그림의 나무가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내향적이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좀 게으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 뿌리를 봤고 기둥을 봤죠.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여태까지 본 바에 의하면은
옹이가 2개 정도 있고 뭐 상처가 좀 있을 수 있다 하는 친구고, 나무 기둥이 두꺼워요. 자아가 아주 강한 친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친구의 특징은 가지도 두꺼워요. 아주 크고 굵은 가지를 그린 경우에는 성취 동기나 포부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를 나타내요.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주 높은 친구죠. 보면은 자기가 아는 영어 단어들을 이렇게 막 써놓은 거 보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성취 동기가 아주 높은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나무 가지가 기둥보다 훨씬 더 커요. 앞에 그림은 기둥도 컸고 가지도 컸어요. 그냥 가지가 상대적으로 두껍고 컸다는 거지 기둥보다 가지가 클 정도는 아니었는데, 기둥보다도 큰 가지를 이렇게 그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만족을 막 추구하는데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좀 잘한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잘난 체라 그래야 되나요? 자신감이나 유능감을 좀 과도하게 나타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과일도 있죠. 과일은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가지가 아예 없어요. 가지가 아예 없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하고 상호작용 상황에서 좀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가지 없는 그림을 그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 여태까지 배워본 거 한번 얘기해보면, 기둥은 두꺼운 편이에요. 자아가 아주 강한 친구고, 옹이가 2개 보이고요. 옹이는 아까 어릴 적 어떤 상처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새롭게 봐야 될 거는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지 않고요. 대부분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만족을 좀 추구하려는 성향, 환경이 좀 마음에 들어야 만족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좀 공상이 좀 많은 타입의 친구들, 그러니까 상상력이 뭐 많다 이런 게 아니고 벌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는 일이 많은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나무를 그려놓고서 버드나무 같이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아래로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에너지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걸 의미하고요. 좀 우울감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 선 하나로 나뭇가지를 그렸죠. 이런 경우는 취학 전이나 뭐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자주 보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학년이나 취학전 학생들이 이런 그림을 그린 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고학년 이상인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귀찮아서 성의 없이 그린 게 아니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다 하면은 지능이나 어떤 성격적인 측면에서 가벼운 발달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퇴행의 징후로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기둥은 두툼한 편이고 옹이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굉장히 뾰족하게 그렸어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뾰족하게 그릴 경우에는 좀 예민함이 좀 많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비판적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옹이 안에 동물도 그렸네요. 뭔가 회복을 하고 싶은 그런 심리까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가지에 대해서는 대략 얘기를 해봤고요. 나뭇잎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수관, 나뭇잎의 모양해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수관을 굉장히 크게 그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상이나 상상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이 그림도 옹이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 그림은요, 나뭇잎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조그맣게 그렸죠. 네, 이렇게 이 그림은 나뭇잎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그렸어요. 이거는 나무를 적당한 거리에서 편안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벽증적인 특징이나 좀 강박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도 뾰족뾰족하게 많이 그렸죠. 그리고 나뭇잎을 이렇게 볼록 이런 모양 있죠. 이렇게 그린 친구들은 형태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친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아까랑 다르게 볼록볼록이 아니고 그냥 동그랗게 그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상이나 상상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성격적으로 좀 낙천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뭇잎 모양이 이렇게 볼록볼록도 아니고 동그랗지도 않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모양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린 친구들은 조금 불안정할 수 있고요. 신경질적인 성향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친구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세 그림 말고 이 나무를 보면은 나뭇잎 모양이 형태가 없어요. 나뭇잎 몇 개만 달려있죠. 근데 아예 앙상하게 그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이 좀 현재 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나무 기둥이 굉장히 얇죠. 자아가 좀 약하고, 그리고 옹이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어릴 적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이번에는 열매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열매가 위에 달려있는 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열매가 떨어져 있는 거. 낙과라 그래요. 낙과. 떨어져 있는 열매를 그린 경우에는 좀 산만할 수 있고요. 잘 까먹는 건망증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 이런 떨어진 열매를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꽃을 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면이나 장식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사랑하는 그런 친구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무 그림으로 하는 심리 테스트 결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꼭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의외로 놀랍도록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 한 장만 갖고 사람을 판단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고 학생 또는 자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